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로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라는 얘기인데요. 혹시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막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 웹 어셈블리, 그 다음에 크롬 익스텐션, 그 다음에 블레이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갑자기 그러시니까 부담스러운데.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데브렐이 하는 일들이 보통 이제 이런저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파는 그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물론 사란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 까지 얘기를 하고, 쓸지 안 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실제로 업무에서 써보시고 결정하시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소셜미디어, 트위터랑 깃허브 아이디는 이렇게 생겼고요. 혹시나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제 소개 페이지가 있으니까 저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페이지에요. 제 업무 관련된 제 업무 프로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제목 자체가 지금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크롬 익스텐션 얘기였잖아요. 일단 크롬 익스텐션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크롬 익스텐션을 개발해 보신 분, 혹시 뭐 재미로라도 혹시 만들어 보신 분? 만들어 보셨어요? 아, 그래요? 재밌으셨나요? 할만하시던가요? 네. 의외로 크롬 익스텐션이 만들기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 알못인데, 일단은 상당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복잡해지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우선은 그런데 기본적인 기능만으로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따라하기 정도 문서만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롬 익스텐션은 하나의 조그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크롬 브라우저에 당연히 설치를 해서 사용하겠죠.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를 하는데, 크롬 브라우저의 특징이 탭 하나하나가 별도의 샌드박스로 가잖아요. 이 익스텐션도 하나하나가 샌드박스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탭과 탭 사이는 뭔가 그 공유되는 부분이 없는데,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어떤 파이프라인이 살짝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브라우저라든가 거기에 뭔가를 살짝 그 연결을 해서 뭔가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뭔가 데이터가 이제 화면에 어떤 데이터가 뿌려질 때, 컨텐츠가 뿌려질 때 그 브라우저의 행동을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쓰면은 굉장히 편리한데, 잘못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약간 악성 코드 같은 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이 크롬 익스텐션 자체를 하면서 뭔가 이런저런 보안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잘못 설치하시면은 그 예전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그 액티브엑스 잘못 설치해서 막 그 이상한 거 막 깔리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크롬 익스텐션이라면 이런 거죠. 애드블록 이런 거. 근데 막 광고 엄청 뜰 때 이거 해놓으면은 광고만 싹싹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은 내 웹페이지에 그 행동을, 웹페이지에서 어떤 데이터가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보여줄 때 거기에 부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더 할까 뺄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은 전화번호 비슷한 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전화 거는 버튼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이런 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크롬 브라우저만 되는 건 아니고 크로미움 계열의 모든 브라우저는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크롬 익스텐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크로미움 계열의 브라우저에는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마찬가지로 크로미움 계열의 이제 브라우저고, 저쪽에 보시면 네이버 웨일 있죠? 네이버 웨일도 마찬가지로 크로미움 계열의 브라우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오페라도 있습니다. 오페라 같은 것도 다, 원래 오페라는 자체 엔진을 쓰다가 이제 크롬 계열로 바꿨죠.
바꾸면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그 뭐 비발디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크로미움 계열의 브라우저들은 이론상으로는 웹스토어를 열어서 각자 웹스토어를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롬 웹스토어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그 퍼블리싱한 익스텐션도 엣지에다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냐면은 같은 그 뭐랄까요, 배포 방식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요걸 갖고 좀 이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자,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데 혹시 웹 어셈블리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자, 들어보신 분? 아, 들어보셨어요? 네. 아, 들어보기만 하셨군요. 괜찮습니다.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웹 어셈블리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블레이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죠. 블레이저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자, 프론트엔드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예를 들자면은 뭐 앵귤라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뭐 뷰라든가 스벨트 같은 그렇게 해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인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단넷을 사용을 합니다. C샵이라는 코드를,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자바, 단넷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C샵 코드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C샵 코드를 사용을 해서 프론트엔드, 웹 브라우저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의 그 핵심 기능인데요. 자, 그게 웹 어셈블리라는 웹 표준 기술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셈블리잖아요. 바이너리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읽어들여서 그 바이너리 파일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게 바로 웹 어셈블리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웹 어셈블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상용화가 잘 되어 있는 거는 러스트로 만든 웹 어셈블리 그리고 이 단넷으로 만든 블레이저 이 두 가지가 가장 상용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바로 만들어가는 거, 파이썬으로 만들어가는 거 등등 PHP로 만들어가는 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풀스택 개발자다 라면은 무조건 노드.js라든가 이런 걸 알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노드.js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노드.js로 서버를 만들고 해서 프론트와 백엔드를 다 아는 풀스택 개발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됐죠. 단넷만 예전에 단넷을 알고 있으면 이거 백엔드만 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단넷만 알아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다 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도대체 크롬 익스텐션이랑 블레이저랑 어떤 관계냐? 자, 블레이저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롬 익스텐션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크롬 익스텐션을 블레이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은 얘도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살짝 이제 크롬 익스텐션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웹 어셈블리라는 그 개념이 나오기 전에부터 쫙 발전이 됐던 거라서 웹 어셈블리 지원이 굉장히 늦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이따 다시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마니페스트 버전 3이 나왔어요. 그래서 버전 3은 아직까지 웹 어셈블리 지원이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버전 2로 우리는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오늘. 버전 2로 개발할 건데 안타깝게도 버전 2로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면 더 이상 크롬 웹스토어에 그 등록을, 퍼블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막아놨어요. 자, 이건 보안상 안 돼? 해가지고 계속 버전 3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웹 어셈블리는 또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컬에서 만들고 이제 별도로 수동으로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슬슬 계속 데모만 보여드릴게요. 쭉쭉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는지 데모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하나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
웹브라우저의 배경색을 바꿔주는, 버튼만 누르면 배경색 바꿔주는 그 크롬 익스텐션을 하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에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 크롬 익스텐션을 블레이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과정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상황에서 아마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수많은 에러를 발견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에러가 나오는 걸 보실 건데 그 에러를 어떻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데모가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화면이 이렇게 해서 제가 살짝 돌아가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롬 익스텐션이 여기 하나 보이죠? 요게 이제 뭐랄까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자바스크립트죠? 자, 백그라운드 있고 옵션 있고 팝업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롬 익스텐션은 요 팝업이라는 페이지와 옵션이라는 HTML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manifest.json이라는 게 있죠. manifest.json의 버전이 2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버전 2예요. 우리는 버전 2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이제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롬 익스텐션이 정의가 됐다라는 거라서 말 그대로 이거 선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선언을 해놓은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 밴드웨건 밑에 소스 밑에 크롬 익스텐션 버전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엣지 브라우저를 할게요. 엣지 브라우저에서 여기 이제 그 디벨로퍼 모드로 열면은 여기 언로드 언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 언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 익스텐션도 요 비슷한 거예요. 디벨로퍼 모드로 해서 여기에 로드 언팩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메뉴의 위치는 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언팩트를 해서 지금 여기 클라우드 밴드웨건의 크롬 익스텐션 버전 2를 제가 설치를 할게요. 자, 설치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설치가 됐어요. 자, 설치가 된 상태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크롬 개발자 페이지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거 보이죠? 여기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걸 딱 하면은 창하고 이제 백그라운드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기본 크롬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옵션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번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해놓으면은 얘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색깔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는 가장 기본적인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 크롬 익스텐션은 요 구글 디벨로퍼 페이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페이지 여기에서만 작동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작동을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네이버로 들어가서 해보면은 네이버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페이지와 어디 갔니?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페이지와 구글 디벨로퍼 페이지 요 두 군데에서만 작동을 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크롬 익스텐션이 작동을 하는데 얘를 이제 블레이저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블레이저로 어떻게 옮기느냐? 자, 블레이저로 옮기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블레이저로 옮기기 위해서는 일단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자. 자, 여기서 보시면은 cd src 아니다. 자, .NET new 솔루 저기 있구나. 자, cd src로 들어가서 여기서 .NET new 블레이저 왔음 n 하고 브라우저 익스텐션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쫙 해서 이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이 딱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졌죠? 브라우저 익스텐션이라고. 이게 쭉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얘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얘를 그러면 우선은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하고 .NET 솔루션 add src 브라우저 익스텐션 딱 애드가 됐어요. .NET 자, 패키지를 리스토어를 하겠습니다. 패키지 리스토어를 하고 .NET 빌드를 할게요. 자, 빌드를 하고 자, 이제 빌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얘를 이제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cd src 자, 브라우저 익스텐션 .net watch run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짱 하고 이제 실행이 될 텐데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자, 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됐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브라우저, 그 이제 블레이저 웹 애플리케이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제 홈이죠, 여기 카운터 있죠, 그 다음에 패치 데이터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라 뭐 제가 딱히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만들어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소가 계속 바뀌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라우팅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기본적으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면서 자동으로 여기 안에서 이 라우팅 기능이 라우팅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counter.html이라든가 fetchdata.html 같은 그런 물리적인 파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가상의 그 라우팅 기능으로 인해서 그냥 주소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리액트라든가 앵귤러를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만들어진 앱을 이제 옮겨야겠죠? 자, 옮기겠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옮기느냐? 크롬 익스텐션에 있는 여기 이미지부터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옵션 팝업 마니페스트까지 요만큼을 싹 옮길게요. 여기까지 해서 자, 복사를 해서 여기 밑에 www 루트 밑에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복사해서 옮겨 놨어요. 자, 옮겨 놓고 사실 옵션이랑 팝업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필요가 없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옮겨 놨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마니페스트 제이슨에 보면은 여기 크롬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테니 얘를 자, 블레이저 어이구 레이저 왔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그냥 바꾸지 않고 놓겠습니다. 자, 마니페스트 파일을 바꿨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새로운 크롬 익스텐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니페스트를 바꿨고 아까는 크롬 오리지널이었다면 지금 블레이저 왔음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자동으로 크롬 익스텐션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 그러면은 cd 잠깐만 있어보자. cd 하고 넘어가고 자, 여기서 .net 빌드 하고요. 자, 그럼 애플리케이션 이제 다시 이제 빌드를 할 거예요. 빌드가 다 끝났죠? 자, 빌드가 다 끝났으니까 명령어가 많아서 됐다.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했으니까 이제 크롬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 라이브러리를 말아서 아티팩트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바로 치면 자 파일을 만들듯이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퍼블리시라는 디렉토리가 딱 생길 거예요. 그 퍼블리시라는 디렉토리가 딱 생기면서 그 안에 아티팩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퍼블리시가 만들어졌죠? 그냥 빌드를 했을 땐 여기 보면은 디버그 파일에 다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에요. DLL 파일들이에요. 그쵸? 다 DLL 파일들이죠. 그런데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되면은 이 DLL 파일이 싹 이제 사라집니다. DLL 파일이 아니고 여기 퍼블리시에 보면은 www 루트 밑에 프레임워크 밑에 다 BR로 붙죠. 그쵸? 요게 이제 용량도 DLL.br로 돼요. 그쵸? 브라우저 파일로 되면서 용량이 확 줄어요. 왜냐면 용량이 줄어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DLL 파일은 용량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웹브라우저에서 그 큰 파일들을 다 읽어드리려면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최대한 압축을 시켜가지고 줄여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웹 어셈블리에서 웹 어셈블리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라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www 루트 밑에 따다다룸 밑에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게 이제 그 크롬 익스텐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쓰니까 자, 이걸 닫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로드 언팩트 해서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 밴드웨건 밑에 퍼블리시 밑에 www 루트 있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면은 자, 에러가 나오죠. 그렇죠? 왜 에러가 나오냐 보니까
언더스코어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크롬 익스텐션은 이 앞에 이 언더스코어가 들어 시작하는 그런 파일들은 허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약어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은 바꿔야겠네? 아이고. 바꿔야겠네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테니, 그럼 어떻게 바꾸나?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만, 여기에 프레임워크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수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index.html 보면은, 파일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요걸 참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디렉토리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요 디렉토리를 참조하되 요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렇죠?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 바꾸는 거를 제가 이제 파워쉘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파워쉘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어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맥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원래 예전에 파워쉘을 윈도우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플랫폼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파워쉘로 만들어 놨고요. 왜 파워쉘로 했냐? 배시쉘로 하지? 하면 배시쉘보다는 파워쉘이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 내용이 그거죠. 요 파일을 찾아서 거기 안에 요 파일 안에 언더스코어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을 다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꿔라 해놨습니다. 요 파워쉘 펑션이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index.html 파일을 찾아서 마찬가지로 언더스코어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는 거를 프레임워크로 바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폴더 이름도 언더스코어 프레임워크에서 그냥 프레임워크로 바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럼 요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어디 갔니? 자, 여기 있다. 자, 요걸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런 포스트 하면은 저 위에 이제 여기 위에 여기 퍼블리시드 밑에 요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자동으로 샥 바뀔 거예요. 그죠?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바로 다시 여기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해볼게요. 업로드를 딱 하니까 자, 이번에 또 에러가 또 나죠. 에러가 또 나요. 뭐라고 나냐면은 options.html 파일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역할로는 크롬 익스텐션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options.html과 pop-up.html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index.html 파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딨니? 여기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index.razor, counter.razor, fetch data.razor가 있고 여기에 페이지에서 요 라우팅 값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우리는 그냥 편하게 요거를 자 pop-up.razor 그다음에 얘를 options.razor 이렇게 이제 바꾼다고 치면은 그럼 바꾸고 여기에 이게 options.razor니까 options.html 그러니까 이렇게 논다고 해도 요렇게만 논다고 해도 이건 가상의 라우팅이기 때문에 크롬 익스텐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팝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pop-up.html이라고 놔도 이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놓는 이유는 여기에 모든 UI 로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해놓는 거고요. 이 UI 로직이 다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로 파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실제로 파일을 존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요거를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 index.html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이 파일을 어차피 동일한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페이지든 얘를 로딩을 시켜야 돼요. 이 웹어셈블리를 로딩 시켜주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를 복사만 해주면 돼요. 복사해서 이름만 pop-up.html 그 다음에 options.html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여기다 파워쉘 스크립트에다가 한 가지만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어떤 걸 추가를 해주느냐? 요거 내용을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밑에다가 요거 내용을 추가를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dex.html 파일을 pop-up.html로 바꿔라. 복사해서. 그죠? 복사라는 얘기죠? index.html 파일을 options.html로 바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옵션의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팝업.html 내용도 요거예요. 요거를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안 들어있잖아요. 팝업 내용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싹 다시 한번 갈아볼게요. 이제 그 나와야 되니까. 자, 갈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미리 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넣고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그렇게 넣을게요. 자, 옵션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거 다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다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졌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요 이제 버튼 디브, 그 다음에 요게 실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옵션에 들어갔고요. 팝업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요 index.html 파일을 요 run 여기서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pop-up.html과 options.html 파일은 여기서 그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서 다 렌더링을 해주는 걸로 다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퍼블리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빌드 하고요. 그 다음에 빌드 한 다음에 자, 아티팩트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아티팩트를 만들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저 run post build 파워쉘을 실행시켜야겠죠? 요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그러면 퍼블리시드에 자동으로 요 밑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사실 내용은 얘나 동일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용을 안에 바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복사만 한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딩을 해볼게요. 자, 로딩을 하면은 자, 이번에는 됐어요. 등록이 됐어요. 그렇죠? 자, 등록이 됐습니다. 뭔가 좋은 느낌이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등록이 됐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하고 여기에 요거죠?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해놓을게요. 한 다음에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뭔가 안 돼. 로딩만 나오고 안 되죠? 그래서 인스펙트를 봤더니만 뭐가 또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어요. 그렇죠? 무슨 에러가 났냐면은 에러가 잘 안 보이시죠? 에러가 어쩌고 해서 지금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디폴트로 웹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은 크롬 익스텐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롬 익스텐션이 웹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줘야 돼요. 마니페스트 파일 안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뭔가를 또 바꿔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부분 여기에 manifest.json 파일 안에 여기다 컨텐츠 스크립트 폴리시를 하나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거기에 적혀있던 그 에러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를 추가를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unsafe eval 그 다음에 what's unsafe eval 그러니까 되게 unsafe 써있으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어떤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타이머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아예 펑션 자체를 지금 읽어드리려면은 요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공식 문서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요 해시태그가 바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딱 해놓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퍼블리시드는 날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앱을 빌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리시 하고,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빌드 하고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만들어졌죠? 자,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두근두근 하네요. 자, 릴로딩을 해볼게요. 자, 릴로딩을 딱 하면은, 자, 릴로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번엔 또 어떻게 되나 보죠. 자, 하고,
뭐가 나왔어요. 그쵸? 이제 뭐가 나왔는데, 뭐가 좀 아까랑 좀 다르죠? 뭐가 하여튼 나오긴 나왔는데 아까랑 좀 달라요. 근데 뭐 하여튼 화면이 나왔으니까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인스펙션을 해볼까요? 어우, 됐어요. 하여튼 뭐가 나왔는데,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원래 이렇게 뭐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버튼이 하나. 근데 버튼이 잘 안 보이죠? 버튼이 안 보여요. 이게 버튼이 왜 안 보이나 했더니만, 우리가 뭐 버튼을 누르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걸 안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인덱스란다. 어디 갔니? 팝업 좀 여기 보면 스타일 있잖아요. 이거. 얘가 지금 여기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팝업 스타일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을 하는 거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스타일 시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pop업.razor.css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options.razor.css 파일 만들 거예요. 그래서 pop업.razor.css 파일에다가는 팝업이죠? 팝업 맞죠? 자, 팝업에다가는 아까 있던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고요.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옵션에다가는 스타일 시트 값을 그대로 해서 옵션에다가는 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자, 집어넣었죠? 자, 집어넣고 나서 보면은, 그럼 이 얘기 뭐냐면은, 버튼이라는 엘리먼트에 컬러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걸 적용을 시켜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버튼이라는 거에 버튼의 ID 값이 체인지 컬러라고 하면은, 요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라. 라는 얘기인데, 자, 팝업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체인지 컬러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런데 옵션에는 그거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옵션에 지금 얘를 적용을 시킬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그게 여기 밑에 자바스크립트 밑에 옵션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요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가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뒤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가상으로 뭔가를 집어넣는데 그거를 집어넣는 게 이제 요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다 됐죠?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뭔가 모양은 다 잡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다시 또 빌드를 해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계속 에러만 보니까 지겨우시죠? 자, 거의 다 왔고요. 이제 빌드를 했고, 그 다음에, 자, 빌드를 한 다음에,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릴로딩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릴로딩을 시켜보고, 여기 가서, 다시 또 이걸 해서 릴로딩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게요. 하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근데, 색깔이 이상하죠? 아까는 왜 처음에 기본적으로 녹색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녹색이든 노란색이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옵션을 가볼까요? 옵션 페이지를 가볼까요? 옵션 페이지를 가도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 한번 옵션에 인스펙션을 해볼게요. 해봤더니만 뭐 인스펙션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만 options.html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options.html에 가보시면은 맨 밑에 option.javascript를 임포트를 해요. 그쵸? 그 다음에 팝업도 마찬가지로 얘를 임포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파일을 그대로 지금 갖다 쓰잖아요. 근데 아무도 임포트를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뭔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자,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자, 그거를 이제 바꾸는 방법을 또 넣어볼게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여기서, 어떤 부분까지 넣어야 되느냐. 잠시만요. 넣기 전에 우선 제가 이 파일을 어차피 계속 복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빈 깡통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main.js라는 거.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요거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 파워쉘 스크립트에다가 어디 갔니? 여기 파워쉘 스크립트에다가 요 밑에다가 요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팝업.html 여기까지 해서 팝업.html과 옵션스.html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들어진 파일에는 분명히 main.js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팝업.js로 바꾸고 옵션스.js로 바꿔라라는 게 이제 요 빌드 스크립트의 이제 맨 마지막에 핵심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다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빌드를 하는데, 자, 이번엔 또 어떻게 되나 보시죠. 빌드하고, 자, 우정자님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요. 시간 거의 다, 아직 안 지났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그러면은 다 됐으니까 한번 또 릴로딩을 해볼까요? 자, 릴로딩을 해보면은 뭔가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짠 했더니만 여전히 안 돼요. 왜 안 될까? 다시 한번 보죠. 인스펙션을 볼게요. 에러가 또 나요. 이거 뭐야? 이번에 어떤 에러가 나나요? 온클릭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됐는데 로딩이 됐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지? 하고 봤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굳이 계속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상호 운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존에 존재하던 애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블레이저로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하려면은 어쨌든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그 명령어들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그 펑션이라는 이런 것들 결국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단넷 코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면 호출할 수 있을까? 반대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단넷 코드를 어떻게 하면 호출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바로 JS 인터롭이라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웹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요게 구현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자, 맨 마지막에 요걸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그 index.html 파일에다가, 자, index.html 파일에다가 요 밑에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오토 스타트 펄스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읽어드리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스타트라는 그런 펑션을 실행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토 스타트를 하지 말아라 해놓고 대신에 수동으로 실행을 시키죠. 블레이저.start라고 실행을 시키죠. 이게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main.js를 로딩을 시켜라 라는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블레이저가 얘를 수동으로 이제 로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여기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또 마찬가지로 빌드를 하면 되겠죠? 자, 빌드를 할게요. 자,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 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마지막 작업 하면은 요 main.js가 이제 option.js 그 다음에 이제 pop.js 이렇게 바뀌겠죠. 자, 바뀌었을 테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자, 여기서 다시 릴로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페이지를 릴로딩을 해보고, 자, 여기서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또 안 돼요, 또. 그죠? 계속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안 되지? 이번에 또 봤더니만 또 에러가 또 생겼어요. 그쵸? 이번에 또 어떤 에러, 아까랑 비슷한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는 pop.js와 options.js 파일을 우리가 다시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해시 값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파일조차도. 오케이. 그럼 거의 다 이제 해결됐어요.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 manifest.json 파일의 요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요게 블레이저 왓슨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해당하는 거고, 우린 팝업.js와 options.js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그대로 그냥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자, 붙여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저 크롬 익스텐션이 블레이저로 옮겨간 다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계속 뭐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 어디까지 또 코딩은 또 이렇게 삽질을 하는 게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이제 지우고 다시 릴로딩을 한 다음에 자, 릴로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도 릴로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짠 하니까 자, 이제 뜨죠. 이젠 떠요. 자,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바꿔보니까 제대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스 페이지로 가볼까요? 여기도 페이지로 보이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하니까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로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싹 다 이제 옮겨갔죠. 아무 문제 없이 옮겨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웹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이게 살짝 이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은 그 크롬 익스텐션을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마니페스트 버전 3인데 아직까지는 웹 어셈블리가 웹 표준 쪽 재단에서 이걸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워킹 프로그레서라서 이제 곧 지원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전 2로 웹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으로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려면은 버전 2로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버전 2는 현재 크롬 웹 스토어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유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로컬로 개발을 하시고 저처럼 계속 언팩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였던 소스 코드는 여기 가시면 돼요. 자, 사진 찍으시고요. 저쪽 QR 코드 보이시죠? 이게 GitHub 그 이제 리포지토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그 데모는 요 리포지토리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꼭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블레이저 이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자, 여기 튜토리얼이 있어요.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자, ak.ms/cbw/블레이저 튜토리얼 자, QR코드 있습니다. 가서 하시고 안타깝지만 지금 한글화 중이에요. 아직까지 영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울렁증 있으셔도 어차피 코드잖아요. 코드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난 블레이저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는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ak.ms/cbw/블레이저 런으로 가보시면 돼요. 여기 가시면은 QR코드 보이시죠? 얘는 한글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글로 잘 볼 수가 있으니까 꼭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 아무도 없나요? 네. 이제 더 질문 있으시면은 저기 이제 저희 운영진분 통해서 따로 이제 그 단톡방이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의 발표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ak.ms/cbw/survey 또는 이 QR코드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성수님께서 하셨던 그 QR코드랑 동일한 거예요. 가셔서 간단하게 설문조사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저희가 미드업 준비를 할 때, 컨텐츠를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